네. 자, 가상 클래스 얘기를 저희가 좀 했는데요. 가상 클래스를요. 네. 이거를 읽을 때 푸세우도라고 읽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강하지만 피는 묵음 또는 이거는 프랑스 말에서 왔다고 해요. 슈도라는 말이. 그래서 슈도 클래스. 그래서 슈도 클래스는 가상 클래스 또는 의사 클래스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이렇게 없는 걸 있는 거를 갖다가 표현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제일 쉬운 말은 가상 클래스란 말이 제일 쉬워요. 그래서 이제 슈도 클래스, 제가 슈도 잘 모르니까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별로 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슈도 클래스. 자, 그래서 마치 클래스를 준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쭉 했던 거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자, 자식 선택 가상 클래스는 first child, 첫 번째 자식. 근데 중요한 점이 뭐예요? UL-LI와 같이 UL 밑에 LI로만 같은 종류의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되죠. 예컨대 div 밑에 div만 쭉 있어. div. 그러면은 first child, last child, nth child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 테이블 타고에 쓸 수 있는 거. 네, 테이블 타고 예를 들어서 요것만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네, 테이블 밑에 뭐 tr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tr 밑에 td 돼 있다. 그 안에서도 td끼리 몇 번째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종류.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했으니까 이거 잘 아는 거고요. 녹음합니다. 자, 종류가 다른 거 얘기 이제 할 거예요. 이거 얘기하고 일단 내려갈 거예요. 종류가 다른 종류가 자식들이 막 섞여 있어. 한 가지가 아닌 여러 종류의 자식들이 선택된 경우에는 이렇게 해요. first child가 아니라 first of type. 그럼 타입이 태그를 얘기하잖아요. 그 태그 타입의 첫 번째, 태그 타입의 마지막. 우리 영어 해석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of 하면 뒤에서 이렇게 갖다 붙여서 해석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타입 몇 번째의 몇 번째 요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 중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섞여 있을 때는 여기 오브 타입을 꼭 써주세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여러 개 섞여 있는데 first child가 먹혔대요. 그래서 막 이거 보세요. 먹혔어. first child 먹히잖아요. 막 이랬는데 우연히 div를 first child로 선택했더니 우연히 첫 번째 div가 있어서 걸린 거지 그냥. child를 써서 나왔다 그러면 우연히 걸린 거예요. 근데 여기 처음에 뭐 em 태그가 있고 그 다음에 div가 있고 그러면 first 하면 안 걸려요. 네. 그러니까 오브 타입을 꼭 써주시는 거를 정규 슈도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밑에는 이제 뭐 마우스 오버, 비지트, 포커스 이런 설명 쭉 쓴 거고요. 그건 지나갈게요. 이제 밑에 가서 실습을 몇 개 해보면 됩니다. 내려가 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여기 아까 우리가 div, em, div, em, div, i, div, i, div, i, div, span 이렇게 했거든요. 네, 다 섞여 있어. 마구마구 섞여 있어. 자,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잠깐 미션을 드릴게요. 두 번째 파트죠? 네. 우리 첫 번째 파트가 있었고요. 이제 지금 이건 두 번째 파트예요. 두 번째 파트. 자, 두 번째 파트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두 번째 div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div를 선택해. 두 번째 div에다가요. 이렇게 주세요. 두 번째 div를 선택하시는데 뭐 글자 색 크기 있죠? 그래서 30 픽셀의 궁서에 블루 바이올렛이라는 색깔로 세팅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두 번째 div. 그럼 두 번째 div를 선택한다. 그러면 여기 보면 div가 막 섞여 있잖아요. 진짜 이렇게 첫 번째 div, 두 번째 div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div는 말없이 고해분의 드리우로다가 두 번째 div이죠. 그래서 같은 것만 모아서 몇 번째라고 얘가 세준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해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UL인데 파트 2, 두 번째 밑에 있는 div 중에 nth. 자, 이제 이게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nth 오브 타입 보이시죠? 네. 클래스 div로 묶은 거 아니에요? 클래스를? 아니 그 파트 2 앞에 div다. 네. 큰일 날 뻔했네. 아까부터 UL을 계속 써서 습관적으로 UL이 나왔어요. 이러면 안 되지? 자, div.
div 파트 2 div인데 of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of type. 네, 두 번째니까 쉽게 숫자를 2번. 네,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폰트 사이즈니까 FG 30 엔터. 그 다음에 F 폰트 패밀리 짠. 동서. 그 다음에 색깔은 C. 컬러 C. 여기다가 블루. 컨트롤 스페이스 바지 혹시 뭐 안 나오면 블루 바이올렛이라고 하죠. 잘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div가 잘 선택됐는지 확인. 선택되시는지 보시고요. 기본 디자인 싸고 그거를 안 해놨네. 네, 그러면 기본 디자인 싸고를요. 여기 기본 두 번째 파트 div 있잖아요. 요거 div인데 파트 2. 요거는 그 아까 UL에서 잡았던 디자인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UL에 잡은 디자인 중에 세 가지 없애라 그것만 빼고 div 자체는 기본 세팅이 없으니까요. UL을 가서 카피해서 집어넣으세요. 파트 1에 요 세 가지 없애기는 빼고 이건 필요 없으니까 얘까지 이렇게. 요거를 카피해서 넣으시면 기본 디자인이 밑에 동그랗게 생기겠죠. 얘를 카피. 그죠? 파트 UL 파트 1. 그럼 div 파트 2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줍니다. 컨트롤 V 위드스 800 마진 0 오토 마진 탑 20 보드 어쩌고 보드 레디우스 패딩 텍스트 렌스 이렇게. 그러면 들어간겨? 들어가지? 네, 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고의분의 둘이 우리 다가 됐고요. 자, 우리 그러면 div는 뭐 몇 번째는 일단 다 일일이 해보지 말고요. 우리가 또 i 태그 두 번째 그러니까 i가 몇 개 있어요. i가 몇 개 있어요. i 하나, 둘. 첫 번째 i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 우리다가 첫 번째 i네 보니까 그죠? 네,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 우리다 첫 번째 i한테 디자인을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i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해볼까요? 첫 번째 i 첫 번째 i에다가는요 20 픽셀의 볼드 두껍게 하고 그 다음에 글자색은 창백한 바이올렛 레드라는 색이 있어요. 바이올렛 레드. 네. 페일 바이올렛 레드. 요걸로 디자인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I 섞여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first를 쓰느냐. 앞에 물론 이거 div인데 파트 2 일부러 지금 div인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파트 2 점 파트 2 하셔도 코딩은 돼요. 네, 여기 적어놓고 저걸 한번 설정을 따다단 하시면 되겠어요. 네, 뭐 금방 나오죠. 파트 2 밑에 있는 자 i를 쓰는데 I 컬러 first of time. 네. 그럴 수는 없구나. 줄여보려고 그랬어. first of time. 네. first of time. 그래서 여기에다가 FG 20 enter. font weight bold. 그렇죠? font weight bold. 볼더도 있고 100, 200, 300, 400, 900까지 있는데 체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컬러, 식,
네, 이거는 pale 쓰려고 pale 하는데 나오는 거 보시고 pale이 여러 가지가 있구만. pale, violet, red 이런 색도 있네. 이게 웹 칼라 이름이에요. 웹 칼라명. 공식 웹 칼라명을 쓰시면 먹힙니다. 그래서 저장. 그러면 첫 번째 아이. 번역이 되나요? 네, 아름다다 가실 길에 꿀이 우리다가 아주 잘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이제 됐어. 그러면 여기서도 몇 번째 이후에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나? 우리 여기 여러 개 나온 애가 누가 있지? 여러 개 나온 애 찾아봐. EM. DIV가 제일 많이 나왔네. DIV가 제일 많이 나왔어. 지금 얘가 줄이 바뀌어서 나온 건요. 이 DIV가 공헌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옆에 아무도 못 하죠. 근데 EM은 인라인인데 얘가 옆에 못 오게 하니까 밑으로 내려갔고 옆에 못 오게 하는 애들이 사이사이에 계속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자동으로 줄 바꿈이 돼서 쭉 나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그런 지금 형태고요. 자, 그 다음에 띵띵띵. 진달. 그럼 DIV 중에서 그 아까 뭐뭐 이후에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진달래꽃 이후에 DIV 3개, 진달래꽃 이후에 DIV 3개, 진달래꽃 이후에 DIV 진달래꽃 이후에 DIV. 네. 얘네들을 한꺼번에 보내버립시다. 한꺼번에 DIV. 진달래꽃 DIV가 몇 번째야? 봐야지. 1, 2, 3. 세 번째네. 세 번째 DIV 이후에 나머지 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세 번째 DIV 이후 형제 모두 선택합니다. DIV로만 되어 있는 형제 요소부터. 네. 네. 얘네들은 그냥 글자색 레드의 궁서체만 해볼게요. 네. 이렇게. 레드의 궁서체. 레드의 궁서체. 그러면 DIV 넥클래스가 파트 2고 밑에 있는 DIV인데 NTH로 해야 되나요? NTH 오브 타입에 3에 그렇죠. tilde DIV 이렇게 해서 네, C레드하고 F 폰트 패밀리 가족들을 문서로 넣어주시면 먹히겠죠? 네, 이렇게 미리 두시면은 먹히는 걸 확인. 그러니까 DIV는 하나씩 떨어져 있으니까 확인하긴 좋아요. 네. 딱 보시면 아하 진달꽃 뒤에 가시는 걸음걸음 사뿐히하고 가실 때는이 전부 적용이 됐죠. 네. 여러분들 근데 또 재밌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내가 좀 전에 DIV로 했었는데 그 몇 번째 이후에 스팬 쓰면은 스팬이 맨 끝에 하나만 썼죠? 여기를 스팬으로 바꾸면 스팬이 바뀌어요. 스팬 맨 끝에 하나만 바뀌죠? 스팬 맨 끝에 하나. 네. 그리고 그 I도 있었나? I? 그러면 I가 그 이후에 있는 I만 찾아서 바꿔요. 이렇게 여기 종류를 딴 걸 쓰면은 그 이후에 같은 종류만 바꿔요. 네. 그것도 뭐 선택을 할 때 좀 옵션적인 거라는 거 좀 아시면 되겠어요. 사극해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를 뭐 I다
네? 안 적힌네. 네. 그런데 마지막 선택을 I로 한다면 선택된 요소의 모든 I 요소를 선택합니다.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선택 방법에 대한 옵션인데 내가 여러 다양한 태그들을 쭉 썼는데 그 중에 특정 태그의 어떤 성격을 내가 규정을 해서 그 태그만 이렇게 쓰고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게 먹히겠지. 내가 여기 중에 난 I 태그에다가 무슨 뭐 특별한 거 사람 이름을 넣어놨어. I 태그에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애들은 전부 내가 그 뭔가 기전을 변경해 줘야 되는 애. 이런 것들이 이제 시나리오, 스토리가 있을 경우에 이런 코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지역적인 어떤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선택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DIV 네 번째부터 아래까지 중에 I의 마지막에 선택된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근데 이 문장이 div의 세 번째 거 이후에 있는 모든 I를 찾는다. 즉 여기 진달래꽃 여기 맞어. 이게 아니라 진달래꽃 이후에 이후의 대상이 얘네들이잖아. 얘네들 중에 I가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요 세 개가 선택이 된다. 요 세 줄. 태그 세 개가 선택된다. I 마지막에 선택되는 게 아니라 네, 아니에요. I가 선택된다. 네네. I인 것들이 다 선택된다. 네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푸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푸시하겠습니다. 푸시. 네, 잠깐 정리의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 또 가상 요소를 아주 스페셜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저기 도깨비 어제 글까지 다 써놨는데 거기 이제 기능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 하나 더한 게 있는데 지금 아까 우선순위 말씀드린 거 좀 정리해서 제가 내용을 쓴 게 있어가지고 여기다 맨 끝에다 업데이트했어요. 이거는 여기 스타일 시트 나가기 전에 좀 전에 여기 마지막에다 이거 우리가 그 필기했잖아요. 그 밑에다가 CSS 선택 우선순위 선택 우선순위 어떤 게 더 우선순위를 갖냐 똑같은 코딩이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돼 있을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그 기본적으로는 이래요. 선택자를 똑같은 걸 썼어. 뭐 H3 밑에서 또 H3 그럼 밑에 있는 게 덮어 쓰지. 아래쪽에 있는 코딩이 덮어 쓰는 게 기본이에요. 그냥 기본은요. 아시겠죠? 밑에다 또 썼으면 덮어 써. 같은 걸 또 코딩했으면 또 밑에 있는 게 선택돼. 밑에 있는 게 덮었어. 그 다음에 이제 코딩 순서에 따라서 하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코딩 순서와 관계없이 이거는 코딩 순서와 관계없이 요 우선권을 가지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요 내용이 이거는요. 요소 내부의 스타일은 이렇게 쓴 거. 이렇게 쓴 게 인라인 코딩. ID, 클래스, 타입 요소.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간다. 인라인, ID, 클래스, 타입. 그리고 임포턴트를 주면은 무조건 세다. 그죠? 주의사항은 되도록 쓰지 말 것. 여기까지 정리되시죠? 네,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그리고 우선순위가 올라가는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LI에 NTH 차일드 3번 코딩했는데 NTH 차일드 3번 그저 tilde LI 해가지고 선택자보다 한 단계 더 선택했으면 우선권. 그죠? 네. 그 다음에 우선순위 상위 적용 방법 중에 이거예요. 위에 우선순위를 봐서 부모 요소를 써주면은 기본 선택자보다 우선한다. 이 방법을 추천한다.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컨대 클래스가 마이고 스팬인데 코딩을 딱 해놨는데 이거보다 더 세게 하고 싶어 그러면 앞에 뭐 부모가 샵 U가 있었어. 그러면 샵 U를 위에다 써주면은 얘가 더 세죠. 그래서 호가 호위, 호랑이 앞에 여우 이런 거예요. 여우가 뒤에 이렇게 먼저 뒤에 따라가서 호랑이가 뒤에 있어가지고 더 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제 순위 올리는 건 뭐 임포턴트 말씀을 드렸고요. 인라인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주의사항에 내가 했던 얘기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인라인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코딩 시에 이 세팅이 있으면 C에 아무리 안에다 인라인으로 자바스크립트가 집어넣어도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원인은 임포턴트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종종 발생해요. 그래서 팀장님들이 막 오자마자 교육시키는 게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임포턴트는 되도록 쓰지 마라. 꼭 필요한지 않으면 쓰지 마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전체 가상 클래스와 뭐 우선순위까지 이런 내용들을 쭉 다뤄봤습니다. 가상 클래스 마무리입니다. 네, 가상 요소는요. 여기 가상 요소 005번 가상 요소라고 제가 여기다가 업데이트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GitHub에 가세요. GitHub 가서 CSS 학습에 가상 요소 딱 찍으시면은 가상 요소 막 설명도 돼 있고 여기 코딩만 하면 되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 CSS.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로 가셔가지고 로를 누르세요. 데이터. 그럼 여기 네, 소스 코드가 그냥 바로 나오거든요. 오른쪽 버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오른쪽 버튼. 로를 눌러서 로 버튼을 눌러서 그러면 이 HTML 소스로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오른쪽 버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이 이름으로 005 가상요소 HTML로 CSS 학습 밑에다가 저장하시면 되겠어요. 저장. 되죠? 네, 가상 요소. 자, 여러분들 그 가상 요소는요 없는 요소를 있는 것처럼 쓴다 그래서 태그를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태그를 쓴 것 같은 거야. 클래스 가상 클래스는 뭐예요? 클래스를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클래스를 거기다 주고 디자인을 준 것 같다. 그래서 가상 클래스라고 그랬죠. 첫 번째 자식 뭐 준정이 없는데 클래스를 준 것 같아요. 이거는 가상 요소예요. 그래서 가상이란 말은 똑같이 슈더예요. 슈더 엘리먼트라는 말로도 불려져요. 슈더 엘리먼트. 자,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이거 잘 보세요.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요소일 경우 맨 앞과 맨 뒤 이미지 글자를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첫 글자나 첫 번째 줄 글자 라인의 디자인도 마치 요소로 싼 것처럼 디자인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마치 요소로 싼 것 같아. 그래서 CSS에 별도의 추가 요소를 추가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아주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 슈도 엘리먼트에 완전히 막 열광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정말 많이 쓰거든요. 이거 안 쓰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진짜. 그래서 가상 요소 선택법은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킨 건 before, after만 소개했는데 first letter, 첫 번째 글자, first line, 첫 번째 줄, 요거를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CSS3 이전에는 콜론을 한 개만 썼었어요. 한 개 반이 아니라 한 개 반은 어떻게 썼어요? 한 개만. 한 개만 썼었어요. 한 개만. 한 개만 썼었는데 가상 클래스가 콜론 하나를 쓰니까 구분하자 이런 얘기가 이제 내부적으로 일어나가지고요. 콜론을 두 개 쓰는 걸로 변경됐어요. 근데 하나만 써도 적용은 돼요. 쌤 하나만 써도 되는데요. 예, 예전 문법이 그래가지고 그게 적용은 되는데 자동 완성 이렇게 할 때는 문법이 두 개짜리로 바뀌어가지고요. before, after, first letter 이런 거 보려고 그러면 두 개 치셔야지 나와요. 자동 완성도. 네, 그래서 자, 어제 했던 거 before 전에라는 뜻이고 앞에 나오고 컨텐트 속성 기본적으로 컨텐트 어쩌고 또는 컨텐트 URL 이렇게 출력하는 거고요. 애프터는 뒤에다 넣는 거고 형식은 똑같아요. 컨텐트 글자 또는 컨텐트 URL 이렇게 되고요. 일단 before, after로 반드시 모든 요소 태그를 쓴 애들 div, span, a 각종 모든 이렇게 꺽쇠로 쓴 태그들은 before, after를 하나씩 다 쓸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할당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쓸 수 있어요. 하나씩만 대신 하나하나 앞에 하나 뒤에 하나만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 바지에 앞주머니 뒷주머니 있잖아요. 그런 것 같다고요. 주머니가 앞에 뒤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다 이거죠. 선택 요소 앞에 맨 앞이나 뒤에 스팬 태그를 쓴 것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라고요. 스팬이 탁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넣으면 img 태그를 탁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근데 이제 크기 변경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first letter 첫 번째 글자. 근데 원래 첫 번째 글자만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만약에 여기에 첫 번째 글자 보고 싶다. 이거를 태그로 이렇게 쌓아야 되지 않아요? 이거를 태그로 이렇게 쌓아야 되죠? 뭐 스캔 이렇게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쌓고도 첫 번째 글자를 내가 이렇게 집어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 요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넣은 것 같이 마치 집어넣은 것처럼 코딩을 할 수 있어요. 또는 첫 번째 줄을 전부 이렇게 첫 번째 줄을 다 잡은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상 요소의 first letter 첫 번째 글자, first line 첫 번째 줄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넣어보고요. first letter가 첫 번째 글자. 선택 요소 내부의 글자 중 첫 번째 글자를 태그로 싼 것처럼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다. first line은 첫 번째 줄.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상 요소를 네 가지를 다 쓴다. 그러면 아주 잘 쓰시는 거예요. before, after는 아주 유명하니까 무조건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다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적용하고 지나가시면 여러분 오케이가 될 거예요. 자, 내려가 볼게요. 자, H2 요소 맨 앞에 이미지 넣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밑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봐, H1의 CSS 가상 요소, H2의 드라마 도깨비 제작 발표회. DL, 그래서 등장인물 김미신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그 다음에 출연 배우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OST 아티스트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진짜예요. 찬열과 펀치가 그거 띠띠띠띠 그거 불렀죠? 진짜 자료예요. 그 다음에 스토리, 시놉시스. 근데 시놉시스 하나 더 썼어. 여기는 진짜 태그를 갖다 써봤어요. 이렇게. 네. 두 개를 써놓은 건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페이지를 열어봐요. 알테로. 아하, 이렇게 보이죠? 네. 그래서 H2 요소 앞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봅시다. CJENM 이렇게 앞과 뒤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CJENM 맨 앞에 이미지 넣기. 이미지. 자, 이미지 넣기 한번 해볼까요? H2라고 하면 되나요? H2 맨 앞에가 뭐죠? 맨 앞에 before지 before. 네, before예요. before. 그 다음에 before 넣고 기본적으로 가장 무조건 넣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지? 그렇지. 줄여서 CT.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반응을 해주고요. 엔터 파. 그 다음에 얘가 이 다운표 자체를 다 잡아놓고 있어요. URL을 넣을지도 모르고 뭘 넣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URL 짠. 그러면 땡 슬래시 imgs에다가 지금 도깨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비로고라는 애가 있어요. 비로고. 자, 요것만 넣어도 들어가요. 일단 요것만 넣어도 들어간다. 네, 그래서 우리 거 보시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인라인 요소들은요. 이렇게 줄을 쭉 맞추잖아요. 그러면 라인을 맞추고 싶을 경우에 쓰는 속성이 있어요. 요게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라인을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찍었을 때 지금 컨텐트 나왔거든요. 버티컬 얼라인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버티컬 얼라인 탑. 이런 식으로 하면은 버티컬 얼라인 숫자 뭐 마이너스 2픽셀 이런 식으로 쓰고 2픽셀, 3픽셀, 4픽셀 이렇게 하면은 인라인 요소의 상호 정렬에 대한 게 버티컬 얼라인이에요. 원래 인라인 요소 간 정렬. 그래서 버티컬 얼라인을 한번 여기 브라우저에서 넣어보고 조정을 해가지고 중간쯤에 한번 맞춰보자. 네, 인라인 요소. 여기다가 이거 저는 마이너스 11 정도 하니까 바운딩 것 같거든요. 여기다 넣고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자, vertical align VA.
버티컬 얼라인. 근데 뭐 탑 하면 뭐 위 기준, 윗선 기준, 아랫선 기준 이런 게 쭉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마이너스 픽셀로 이동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면 버티컬 얼라인은 VA 얼라인. 이건 뭐냐? 버티컬 얼라인은 인라인 요소. 인라인 요소에서 옆에 오는 인라인 요소. 다른 인라인 요소 얘기하는 거예요. 인라인 요소. 옆에 오는 인라인 요소의 세로 방향 정렬이. 그러니까 버티컬이 세로잖아, 원래. 세로 방향 정렬을 정의한다. 세로 방향 세로 방향 정렬을 정의한다. 이런 얘기고요. 사용 가능 값은 어떤 게 있냐? 사용 가능 값. 탑, 버텀, 아랫선 기준, 윗선 기준, 미들, 중간 라인 기준, 그 다음에 픽셀 값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 적용이 좀 있는데요. 예외 적용. 예외 적용. 테이블에서 이걸 사용하잖아요. 테이블의 TD에서 우리가 테이블 TD 뭔지 아시죠? 네, 테이블 안에 그 데이터가 들어가는 그 파트에다가 버티컬 얼라인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TD에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셀 데이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셀 데이터에 세로 정렬이 변경됩니다. 세로 정렬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미들 쓰면은 그 TD 안에 중간에 딱 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세로 정렬하는 걸로 테이블에서 적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해요. 그냥 이 박스 안에서 버티컬 얼라인 미들 하면은 이 컨텐츠가 가운데 딱 올 거로 생각하는데 절대 안 와요. 그건 TD에서만 그래요. TD에서만. 그러니까 이걸 예외 적용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TD에서. 요거는 뭐 네, 보통은 인라인 옆으로 가는 애들을 옆에 이렇게 정렬을 할 때 쓰는 게 버티컬 얼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외 적용은 TD에서 혹시 그렇게 되면은 그냥 세로 중앙 정렬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는 예외예요, 예외. 요건 그냥 얘기만 하고요. 얘는 안 보고. 자, 그래서 우리 버티컬 얼라인 이거까지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이미지 크기 변경할 수 있는지 한번 위드스 막 줘보세요. 이거 비포 요소에 컨텐트 이미지 넣었죠? 여기다 해볼까? 다시 찍어보고 시험 해볼게요. 여기다 해볼게. 위드스 300 픽셀.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안 되지. 얘는 크기를 정해놓고 불러오셔야 돼. 네. 이미지잖아. 이미지는 그냥 크기 주면 원래 먹잖아요. 근데 얘는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크기 지정이 안 돼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응? 그럼 여기다 블럭도 넣어봐. 디스플레이 블럭. 그럼 줄만 바뀌지 블록이니까 같은 줄에 못 오니까 줄 바꿔버리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다 그것만 쓰세요. 이미지일 경우에는요.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만 들어가고 크기 조정 불가. 크기 조정 불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예 아이콘 같은 거 만들었으면 아이콘을 딱 맞는 크기로 만들어서 앞에 쫙 들어가게 하는 아이콘 이런 것들을 해요. 아니면 요즘은 이제 문자로 놓고 디자인을 넣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요소일 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 요소일 때. 네, 가상 요소. 이건 이미지가 들어가긴 했지만 그런 것까지 컨트롤 되진 않는다는 얘기죠. 가상 요소에서 쓸 때. 그렇죠? 네. 이거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알려드릴 거예요. 자, before, 앞에다가 맨 앞에 이미지 넣기를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버티컬 라인으로 라인 정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떨어져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깥쪽 밀기.
네. 그러면은 마진 그 뭐 인라인 요소는 마진 위아래는 안 먹어도 옆은 먹잖아요. 그래서 이쪽 저 이미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쪽 밀어야 돼요? 오른쪽 밀어야 되나? 오른쪽 밀어보세요. 여기서 한번 넣어볼까? 여기서 되는지 한번 보고. 자, 마진 방향키 다시 R 라이트 맞았으면 탭 10 픽셀. 아 되네. 자 밀리네요. 네. 마진 라이트를 주면 된다는 거. 마진 라이트. 그래서 마진으로 여기도 하나 더 밀어줄게요. 마진 라이트 MR 뭐 20 픽셀 이러면 20 픽셀이 밀리는 거지. 이런 건 된다. 자, 맨 뒤에 이제 이미지 넣으면서 또 알려드릴게요. H1 요소 맨 앞에 이미지 넣기. 비포. 그 다음에 H2 요소 표시 한번 하면서 쓴 내용이 많으니까. commit and push.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내려갑니다. 딴딴딴. 맨 뒤 요소 추가. 자, 맨 뒤 요소 애프터로 합니다. H2 컬럼 에 애프터 이렇게 애프터로 하시고요. 컨텐트 빈거. 자, 컨텐트 빈거 해놓고 배경으로 넣으면은 조정이 돼요. 배경으로 넣을 거예요. 컨텐트 빈거 박스를 만들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컨텐트 빈거. 왜 컨텐트 빈거를 내가 시작을 했느냐? 이렇게 셋업을 정말 많이 해요. 이미지를 URL로 넣을 경우 크기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박스를 만들고 배경 이미지로 넣어서 크기를 변경합니다. 네,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해서 컨텐트 빈거. 근데 크기를 이제 여기다 먹일 거거든요. 여기다가 아웃라인으로 이제 크게 한번 보이게 할게요. OL 해놓으세요. 보이게 하려고. OL. 박스니까. 빈 박스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아웃라인. 아웃라인은 이 픽셀에 노티드에 레드. 빨간색으로 땡땡땡 선을 한번 접어주고요. 여기다가 위드 사이트를 줘볼게요. 위드스 50에 25 한번 해볼까요? 위드스 50에 50에 하이트 25. 숫자만 쓰시면 돼요. W50 HO25. 요게 적용됐는지 한번 보세요. 적용됐나 확인. 보이나? 적용 안 된다는 게 확인됐나요? 예, 땡땡땡 초신 나왔는데 크기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크기 적용 안 돼. 왜냐하면 이렇게 쓰면 뭐와 같다? 스펜과 같기 때문에 스펜은 인라인 요소는 크기 적용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얘를 디스플레이. 블록하면은 일단 적용은 되지만 줄바꿈이 되는 게 너무 아쉽네. 그래서 줄바꿈도 안 되고 크기도 먹는 애가 누구죠? 나는 인라인이기도 하고 블록이기도 해요. 나는 박쥐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인라인 블록. 생각나시는 거예요? 네. 인라인 블록. 인라인 블록으로 다시 바꿔놓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인라인 블록. 인라인 블록. 되지. 나오잖아. 인라인 블록. 인라인 블록 나오잖아. 네, 삼각형. 그래서 이게 바로 디스플레이 설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디스플레이 설정을 안 하면, 그죠? 설정을 안 하면 인라인으로 처리되죠? 인라인이어서 뭐가 된다고요? 크기 적용이 되지 않아요. 크기 적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뭐예요? 블록을 해야지 적용이 되는데 BLOCK 블록을 해야 적용되는데 되지만
줄바꿈이 되죠. 줄바꿈이 되므로 인라인 블럭을 사용하여 한다. 뭐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배경 한번 넣어보세요. 네, 배경. 여기다가 배경 이미지를 넣어보겠습니다. 배경 이미지들도 어떻게 넣을까요? 어떻게 넣을 것 같아요? BG. 똑같아요. 박스에 배경 이미지 넣을 때 BG로 넣죠. 백그라운드, 세기방고, 윙크. 색은 없고 URL. 땡 슬래시 imgs. 그죠? 밑에 있는 빌로고. 아까 빌로고 똑같은 거 넣을 거예요. 그리고 반복하지 말고 no repeat. 한 칸 띄고 위치 값은 센터 커버 할까요? 센터 커버 슬래시 커버 그 안을 꽉 채워라. 이거는 이제 뭐 배경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조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크기가 조정이 됐죠? 네, 크기가 조정이 됐어요. 얘도 마진을 밀어가지고 위치를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마진, 레프트, 뭐 20 이러면은 왼쪽 마진 20주면 왼쪽 마진 떨어지죠? 네,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버티컬 얼라인도 조정되죠? 버티컬 얼라인,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0 픽셀 이러면은 밑으로 쫙. 이거 조정되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조정되죠? 마이너스 5 정도면 약간 가운데 오는. 뭐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 전부 다 인라인이니까 또 이런 것도 다 적용이 되고 뭐 마진도 원래 먹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 가상 요소 가볍게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안 써봤던 가상 요소까지 퍼스트 레터, 퍼스트 라인도 써보고 그 다음에 우리 도깨비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지금 이 네, 이런 부분에다가 뭘 넣느냐? 이런 표시, 등장인물 앞에 이런 표시, 그리고 이렇게 하트 표시로 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흘러가게 한번 해볼게요. 가상 요소로. 자, 가상 요소 넣어봅시다. DT한테 줄 거하고 DD한테 줄 게 다른 거예요. 그죠? 자, 우리 뭐 한번 해봤으니까. 여기 DL 전체는 800에 맥스 위드스. 오호, 이런 거 나왔어요. 설정 크기보다 화면이 작아지면 90% 적용해라. 네,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지금 업데이트 해놓은 게 있거든요.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놓고 사이즈, 모아진 레프트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반복되는 요소 앞에 가상 요소 넣기. 자, 써볼까요? 반복되는 요소의 앞에 아이콘 가상 요소로 넣기. 어떻게 하면 되지? DL 밑에 지금 이름 없지 지금? 그냥 DL으로 해놨죠? 네. DL 밑에 DT? 네, DT에다 가상 요소 넣고 싶어. 그러면은 앞에 넣는 거니까 뭐예요? 그죠? Before. 꼭 넣어야 되는 거는 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안 넣고 쌤 안 나와요. 가상 요소 넣는데 절대 안 나와요. 겁든 콘텐츠가 없어. 꺽쇠 없이 코딩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번번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모양을 넣어볼까요? 싱 따로 나왔는데 쌍 따로 바꾸셔도 돼요. 이렇게 쌍 따로 해놓고 미음 한자 하면은 뭐 그런 모양들이 가장 흔하게 나올 수 있는 모양들이 여기 쭉 있죠. 그래서 아까 그 스페이드인가 이게 뭐야 이게? 아, 클로버 넣었어. 클로버 넣고 색깔. 네, 이 글자 같은 경우는 글자 크기, 체 이런 거 다 적용돼요. C. 네. 색깔. 블루. 이러면 파란색에 습관이 들어가는 거죠. 파란색 클로버가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갔다고 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자, 들어간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아호. 근데 이제 위치를 약간 이동시키고 싶다 그러면요.
또 뭘 주면 돼요 얘한테? 세로 정렬? 버티컬? 얼라인? 네. 뭐 예를 들어서 1픽셀, 오호, 2픽셀, 3픽셀 이런 식으로 이게 조정이 되겠죠? 버티컬 온라인이니까 세로를 세로 정렬. 얼라인이 정렬이에요. 텍스트 얼라인 하면 글자 정렬. 그러니까 정렬이라는 뜻이 얼라인이. 네. 그렇게 하고 버티컬 얼라인 옆에 마진을 띌 수도 있겠죠? 네. 마진 라이트 예를 들어서 5픽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떨어지죠? 다 같이. 네, 그래서 버티컬 얼라인하고 마진 라이트도 추가를 한번 해보세요. 좀 전에 그 브라우저에서 추가했던 거 이렇게 긁어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으셔도 잘 들어가요. NLB 네, 이렇게. 네. 화상연속 아이콘 넣기. 그 다음에 나온 애가 뭐냐면요. DD 전체와 DD 클래스가 스토리의 밑에 있는 H3의 가상 요소 비포 적용하기. 말이 좀 많아졌는데 DD 전체와 그럼 보면은 DD라는 게 다 김신 저승사자 이런 거거든요. 이런 애들만 있으면 그냥 DD 전체 가상 요소로 뭐 아이콘 모양 넣으세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데 얘 때문에 그런 거야. DD 밑에 보면은 여기에다가 그냥 넣으면 안 되거든요. 시놉시스에만 모양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시놉시스에만. 그러니까 그게 클래스를 스토리라고 해놨어요. 얘 이름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렇게 공유 다 하트가 들어가고 시놉시스에만 하트가 탁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 선택을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일단 그냥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한번 넣고 뭘 고쳐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 넣어보고요. DL 밑에 DD인데요. 그죠? DD의 가상요소 before. 그죠? 앞에다 넣는 거죠. 똑같아 이거는. 뭐 컨텐트, CT, 쌍따, 미음 한자. 이번에는 하트를 선택을 한번 해봐요. heart. 채운 하트를 넣어봤어요. 그리고 하트는 빨간색에 어울릴 것 같으니까 C. 글자색은 빨간 레드 이렇게 해주시고요. 뭐 얘도 버티컬 라인하고 마진 라이트는 뭐 위에 거랑 똑같이 한번 넣어보죠. 거의 같은 수준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하트가 싹 들어가는 거 일단 확인. 자, 그 다음에 우리 거 어떻게 나왔나요? 디딩딩딩딩딩. 오호 이래서 그래요. 여기 H3는 요 안에다가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DD 안에 H3가 또 있고 뭐 P 태그 있고 이러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DD에다가 가상 요소를 넣는데 여기에 넣으면 안 되고요. 얘를 이렇게 집어다가 시놉시스로 옮기셔야 돼요. 이렇게 드래그 드롭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쉽게 됐으면 좋겠어. 마지막 거 안 보이게 하고 여기다 넣어야 되네. 그러면 여기다 일단 넣어봐요. 콤마. 그 그룹 선택자. 그룹 선택자. 콤마. 똑같은 세팅을 넣어주라는 얘기잖아. 어디다가 DD인데 클래스가 스토리. 여기 위에 똑같이 써놨네. 스토리. 밑에 있는 H3에 있는 가상 요소 컬런 B4 이렇게 하면은 H3의 B4가 B4에도 집어넣겠지 이거를. H3에 있는 B4에도 집어넣어. H3의 B4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가상 요소 슈도 엘리먼트로 아주 열심히 지금 넣어보고 있어요. 네, 지금 소스 업데이트 한 거는 일단 푸시 한번 해보고요. 네.
자, 넣었어요. 넣었죠? 자, 이렇게 놓고 우리 이런 게 있어요. 띠리링 띠리링 띵띵 들어간 거 일단 확인해 볼게요. 오, 들어갔네. 짠, 시놉시스. 근데 이거 글자체에 영향을 받아서 하트가 같이 커졌네요. 그건 그냥 놔둡시다. 요것만 안 보이게 해보세요. 요것만 어떻게 안 보이게. 이것만 안 보이게 하면 내가 진짜 좋아할게요. 자, 한번 없애보세요. 얘만 정확하게 이름을 주셔가지고 디스플레이 넌 하셔도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스토리 DD는 가상요소 없애기라고 아예 주석이 달려 있거든요. 이렇게 스토리의 DD는 가상요소 없애기. 그럼 스토리의 DD를 선택하세요. 스토리의 DD는 그러면 DD인데 클래스가 스토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 종속 선택자를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스토리라고 하면 나중에 이게 뭔지 본인이 코딩하다가 몰라요. 하도 코딩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DD라고 하면 DD 중에 내가 스토리라고 이런 게 있었어. 맞아. 이거 얘야. 그래서 스토리에 가상요소 비포 이미 DD에는 다 가상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얘만 없애자고. 없애는 게 뭐라고? 디스플레이. 그렇죠. DN. 어떤 거든지 없애는 건 디스플레이 넌이에요. 얘로 이렇게 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없어졌는지 확인. 없어지. 네, 시놉시스 스토리 시놉시스 없앴습니다. 얘가 16픽셀. 24구나. 선생님 만약에 DD에 그 스토리가 아이디예요. 근데 그 점으로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DD 점 그냥 DD 샵 이렇게. DD 샵이에요, 그건. DD 샵. 그냥 붙이면 하면 돼요. 붙여서 쓰기만 하면 다 그건 종속 선택자. 걔한테 붙어 있는 거. 네. 띄었으면 자손이지만. 그것만 잘 구분하시면 일단적으로 CSS의 셀렉터를 어느 정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거예요. 이거 하면 이제 우리 이제 날아갈 겁니다. 자, 스토리의 첫 번째 스토리라고 이름을 지어놨으니까 이 스토리의 첫 번째 P 태그의 첫 번째 글자 디자인 변경. 오호. 첫 번째 P 태그의 첫 번째 글자. 이건 처음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처음 해보는 거니까 한번 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글자 불멸의 불 이 글자를 이렇게 쓰자고요. 불. 오, 불 이렇게 불 불타오르게 쓰는 겁니다. 불. 자, 그러면 DD에 어떻게 해볼까? 뭐 dd.story 밑에 있는 p 태그? 얘는 그 첫 번째 p 태그라고 하면 이거 첫 번째 뭐라고 그래야 돼? 여기 안에 p 태그가 두 개 들어있나? 아, 내가 p를 두 개 넣어놨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게 뭐지? P태그가 p 태그가 두 개 있으니까 이 첫 번째 p 태그만 딱 선택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차일드? 차일드 쓸 수 있나 없나 이 형제 중에 p 태그 말고 딴 애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세요. HCG가 있잖아. 그러니까 형제 그러면 종류로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종류 중에 이렇게. 그래서 같은 종류 중에 P 콜론 first of type, first of type. 그죠? 이 P 태그 종류 중에 첫 번째 이렇게 하시면 돼요. first of type. 중간에 비도 들어있고 스파도 들어있고. 섞여 있어서 같은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 놓고 여기다 이렇게 씁니다. 처음으로 쓰는 거예요. 얘 선택해 놓고 P 태그의 첫 번째 letter는 이렇게 씁니다. first letter. 라인하고 letter 두 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가상 클래스에 first 쳐보시면. 네, 그래서 first letter가 글자니까 first letter 에다가 font size 50. 좀 커지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font weight bold 두껍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C. 여기다가 제가 핫핑크 너무 좋아하죠? 핫핑크로 불
첫 번째 레터가 변경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우리 가끔 보면은 첫 번째 글자들 이렇게 크게 표시하는 책들 보시죠? 첫 글자 딱 멋있게 하느라고 이렇게 크게 만든단 말이지. 그럼 얘가 적용이 돼서 색깔도 바뀌어서 보이는지 확인해 봅니다. 바뀌죠? 바뀌었어요? 불. 네, 그런데 이제 밑에 있는 것만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줄 디자인 변경하기. P 태그의 첫 번째 줄 디자인 변경하기. 한 번 더 해보세요. 자, 연습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DD에 위에 거 카피할 수도 있지만 DD인데 스토리인데 밑에 있는 P 태그 중에 first of type 컬런 first line 이렇게 하는 거죠. 첫 번째 줄 색깔만 파란색으로 바꿀까요? 자, 색깔만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C blue 이렇게 파란색으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줄 파란색. 네, 이겁니다. 그죠? 얘는 첫 번째 레터는 별도로 지정이 났기 때문에 얘가 우선순위가 높아서 얘를 나중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글자 색깔도 안 바뀌고 크기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불자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얘도 같은 레벨. 그리고 first line은 첫 번째 줄.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희한한 게. 얘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 첫 번째 줄에 들어오기만 하면 색깔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훨씬 태그를 쓴 것보다 훨씬 더 좋죠. 왜냐하면 태그를 쓰게 되면 밑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 불망 키우고 싶다 그러면 뭐 B 태그를 쓰고 스팬 태그로 첫 번째 줄에 올만한 애를 잡아줘야 되는데 어디까지 올지 어떻게 알아? 자동으로 바뀌는 애인데. 여기다 BR 태그 같은 걸 써야지 안 그러려. 여기다가 이렇게 줄바꿈 태그 밑에 있는 P 태그 이거는요. BR 태그 이런 걸 쓰셔야지 확실히 줄바꿈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줄로 얘를 이렇게 인정시키려면. 그러니까 제약사항이 있다고요. 유동적인 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있는 P 태그에 그 글자 크기하고 그 첫 번째 파란색 나오게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태그를 사용한 것도 한번 밑에다 코딩해 보세요. 두 번째 P 태그는 태그. 두 번째 P 태그는 태그로 첫 번째 글자 첫 번째 줄 변경. 두 번째 P 태그는 태그로서 첫 번째 글자 첫 번째 줄 변경을 해보세요. 첫 번째 글자는 B 태그. 첫 번째 글자는 B 태그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변경. 첫 번째 줄은 스팬 태그. 그리고 좀 전에 내가 스팬 태그 끝나는 데서 BR 태그 일부러 쳤어요. 첫 번째 줄이라는 걸 우리가 하려면 이렇게 태그를 쓰면 이런 한계가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P 태그를 선택해 보세요. P 태그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NTH of 타입이 아니라 그냥 마지막 P 태그라고 하시면 되겠죠? 네,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did인데 스토리인데 밑에 P 태그 점 last of time 콜론콜론을 해야지. 그지? last of time 밑에 있는 B 이런 거지. 네. 디자인은 똑같이 잡으세요. 얘랑 디자인은 얘랑 똑같이 잡으세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거야. 이렇게 잡으시면 위에 거 복사해서 붙여넣고 똑같이
때는 컬러 블루. 디자인은 똑같이 하시는데 태그로 변경 일부러 해본 거예요. 비교하기 위해서. 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근데 두 번째 건 이제 유동성이 없어지는 거지. 첫 번째 줄이라는 의미가. 네, 그것만 확인해 보시면 아, 이제 좀 아시겠죠? 네, 이런 거 나중에 이제 굉장히 유용할 때가 있어요. 네, 태그를 막 못 넣을 때, 태그를 넣지 않아도 될 때, 이럴 때 사용하시면 정말 편해요. 지금 쓴 건 푸시 한번 해놓고요.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푸시! 네. 네, 이렇게 미친 듯이 정열적으로 우리가 팍팍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루가 3일이라고. 일주일이 2주일이고요. 그런 거예요, 저희는. 자, 이렇게. 자, 아이고. 그래서 스팻, 여기 적용 잘 되시나요? 네, 여기서 내가 이제 BR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첫 번째 줄이라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했지만 만약에 이거보다 좁아지면 어떻게 돼요? 줄바꿈 돼버리잖아요, 그만. 내가 그렇게 만들었거든. 이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이게 어떻게 만든 거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이 태그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가 이렇게 크기를 유지하다가 얘보다 적어지면은 갑자기 퍼센티지로 바뀌게 내가 해놨거든요. 이거를요. 아까 그거 DD에다 해놨나? DL? 여기다 해놨잖아. DL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맥스 위드스라는 걸 제가 썼어요. 맥스 위드스. 이제 이거 설명드릴게요. 맥스 위드스. 유동적 크기인데요. 뭐냐면 800픽셀이라고 그냥 위드스만 줬을 경우에는요. 정말 800픽셀이에요. 안 바뀌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800픽셀이야. 그러면 스크롤바 생겨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겠죠. 스크롤바 옆으로 생기는 거 사람들이 완전 좋아하잖아요. 와, 못 보던 스크롤바다! 이러면서 막 되게 좋아하죠.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안 좋아한다고. 이걸 누가 좋아해? 이게 스크롤해서 움직여지지도 않아. 붙잡고 움직여야 돼. 꼭 가로 스크롤은. 야, 판장하죠. 그래서 가끔 이런 페이지를 가끔 만나요. 붙잡고 누가 이거 만들었어? 뭐 이러면서 막 쳐다보면서. 네, 그런데 여기다 맥스 위드스 90%를 딱 해놓으면요. 무슨 뜻이 되냐면요. 가로 크기는 800인데 맥스 최대 90%. 즉 얘 한계에 딱 도달했을 때는 화면의 90% 이게 부모의 90%에 해당되는 크기로 갑자기 변경되라는 뜻이에요. 이게 맥스 위드스 최대 90%. 즉 얘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최대잖아. 맥스. 최대 사이즈를 90%로 잡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화면이 얘보다 이렇게 작아지는 이 한계를 맥스 위드스로 잡은 거예요. 근데 원래 얼마보다 못 커지게 할 때 많이 써요. 얼마보다 못 커지게 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 두 가지 코드를 진짜 많이 해요. 특히 요즘은 그 미디어 쿼리를 쓸 때는요. 이 코드 거의 맥스 위드스 이런 건 필수예요. 그래서 얼마로 잡아놓고 딱 지정했다가 화면이 작아지고서 모바일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일단 스크롤바 생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꼭 하는 거야. 맥스 위드스. 퍼센티지를 딱 넣어줘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촥 얘가 안으로 이렇게 퍼센티지로 바뀌면서 떨어져. 이건 굉장히 많이 쓰는 코딩이에요. 그래서 맥스 위드스의 기본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돼서 제가 맥스 위드스 그 블록박스의 가로 크기에 대한 거를 제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확인만 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블록 가로 크기. 지금 그 가상 요소는 끝났어요. 네.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 GitHub로 또 가는 거야. CSS에. 야, 오늘 막 폭주하네, 폭주. 우두두두두 가상 요소 밑에 블록 가로 크기라고 있죠? 가로 크기, 세로 크기 두 개 다 여러분들 받으세요. 가로 크기 들어가서 로 눌러서 오른쪽 버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로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그 HTML 자체를 저장을 해요. 네. 로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똑같이 하세요. 그 다음 것도 전으로 가서 전전으로 가서 여기에 블럭 세로 크기 이것도 로 들어가서 오른쪽 버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하면은 아까 저장했던 화면이 계속 뜰 거죠. 그 경로가 뜰 거예요. CSS 학습 밑에다가
006, 007도 저장해서 넣으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맥스 위드를 90%로 주면 네. 가로 크기는 800인데 화면에 90%를 차지했을 때 안으로 떨어져서 뜻이 나는 거죠. 그렇죠. 최대 크기가 퍼센트로 딱 설정되어 있으면은 얘가 자기보다 작아지는 자기보다 이렇게 이 겉에 싸고 있는 애가 작아지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화면 끝에 붙어서 들어오니까 이제 화면하고 같은 개념이 됐지만 걔보다 작아지면은 퍼센트로 바꿔. 나보다 작아지니까 퍼센트로 바꿔. 최대라는 걸 퍼센트로 잡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퍼센티지가 됩니다. 그래서 폭이랑 맥스 위드스를 같이 쓴다. 네, 같이 쓰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요즘. 네. 제가 그런 설정은 앞으로도 많이 할 거니까요. 그때 이제 보여드리면서 또 얘기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블록 요소 세로 크기, 가로 크기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 자, 블록 가로 크기를 열어보시고요. 화면에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가로 크기 다른 기타 목상 가로 크기만 열어보세요. 블록 요소 가로 크기. 자, 여기 보시면요. 가로 크기 Alt A로 해서 띄워볼게요. 일단 이게 뭐야? 네, 이게 뭘까요? 다른 탭을 닫고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자 뭐냐면요. 지금 여기 써놓은 내용 그대로예요. 자 보시면요. 가로 크기 600픽셀 그러면요. 얘를 아무리 줄여도 걔는 그냥 600픽셀인 거예요. 얘 자체는 계속 600픽셀인 거예요. 물론 여기 패딩하고 이런 것 때문에 픽셀이 좀 더 커져 있어요. 640으로 커져 있지만 어쨌든 600픽셀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얘 찍어서 보시면 이 박스 자체를 찍어서 보시면 진짜 위드스 600으로 돼 있어요. 자 밑에 거 찍어봅니다. 자 최대 가로 크기 1000 맥스 위드스 1000? 뭐지? 맥스 위드스의 아주 다양한 활용법이에요. 보세요. 맥스 위드스만 잡아놓은 박스예요. 두 번째 거. 그럼 어떻게 돼요? 최대 1000픽셀. 그러면 제일 커진 크기를 얘가 딱 잡아놓고 있어요. 1000픽셀로. 얘보다 겉에 있는 게 1000보다 크다 하면 1000을 안 넘어가는 게 맥스 위드스예요. 원래 개념이 그거예요. 픽셀로 딱 줬을 때. 1000보다 커지지만 너 최대 1000이야. 이렇게. 최대 1000이야. 그럼 1000인데 얘가 위드스 안 잡아놓으면 원래 뭐예요? 위드스 안 잡아놨을 때 뭘로 잡혀요? 지금 위드스 안 잡아놨잖아. 얘. 이 박스 위드스 안 잡아놨잖아요. 위드스가 뭘로 잡혀 있을까요? 안 잡아놓으면. 컴퓨티드에 가가지고 여기 위드스 찾아볼게요. 여기 W. 위드스가 자동이에요. 자동. 여기 이제 수치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수치를 변환해서 그런 거고 원래는 자동으로 잡혀 있어요. 안 잡으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동이면은 패딩 같은 걸 제외한 끝까지 꽉 차잖아요. 블록박스는 끝까지 차잖아요. 오토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얘가 최대 1000픽셀이니까 이거보다는 더 안 커지지만 이 1000픽셀 안으로 딱 작아지면 갑자기 오토가 돼서 같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어요. 맥스 위드스만 잡는 방법도 있어요. 맥스 위드스만 잡으면 최대 어느 거 크기 이상으로 안 커져요. 이렇게.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박스는요. 민 위드스가 있어요. 최소 가로 크기. 최소 가로 크기는 뭘까요? 최소 가로 크기. 민 위드스 700. 자, 그러면요. 최소. 그러니까 너는 최소 700이야. 그러니까 그거보다 안 작아지는 크기가 700을 설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 700 되기 전에는 얘가 오토인 상태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토인 상태로 막 붙어가지고 움직이죠? 붙어가지고 움직이다가 700 픽셀보다 여기 이거 줄이다 보면은 상단에 여러분들 여기에 수치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게 가로 세로 크기가 여기 움직이면서 표시가 돼요. 이 상태를 보시려면 꼭 도킹 상태를 도킹 스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도킹 스테이션을 오른쪽에다 붙여놓고 하셔야지 볼 수가 있어요. 바깥쪽으로 빼시면은 좁을 때 빼놓고 하면 편하긴 한데 이렇게 오른쪽에 도킹을 시키세요. 독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자 그래서 이렇게 줄었다. 그러면 700보다 작아질 때는 갑자기 정지돼 버려요. 탁 700보다 작을 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이렇게 퍼센티지를 늘렸다 줄였다 할 때 두 가지를 다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 있는 이거예요. 자, 최대 가로 크기 1200.
최소 가로 크기 800. 그래서 요 네 번째 박스를 찍어서 딱 CSS를 보세요. 어떻게 되죠? 맥스 위드스 1200, 민 위드스 80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1200보다 커질 때는 1200을 유지하고 1200보다 작고 800보다 크면 사이는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이다가 만약에 어떤 것보다 더 작아지면 안 되는 크기가 있거든요. 만약에 무슨 더 작아지면 완전 망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럴 때는 그냥 800을 최소 800은 유지해라. 그러니까 1200과 800 사이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죠? 이걸 보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아, 800보다는 더 안 작아지고 1200까지는 오토로 가다가 1200 맥스가 1200이니까 1200보다는 안 커지는 거예요. 아, 필요에 따라서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품위 유지를 위해서 최소 최대를 썼던 적도 있지만 요즘은 최소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레이아웃 전체적으로 쓸 때는. 그 다음부터는 미디어 쿼리로 막 바꾸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벽에 붙어서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다가 미디어 쿼리가 척척척척척 그렇게 되는 거죠. 미디어 쿼리가 그럼 가능한 거예요? 반응형 웹은 좀 더 큰 개념이긴 한데 정확히 얘기하면 적응형 웹이라고 그래요. 어댑티브 웹이라고 그러고 그 리스판시브 웹은 굉장히 더 큰 개념이에요. 모든 개발자들이 다 여러 가지 최적화를 시키는 게 반응형 웹이에요, 원래. 근데 우리는 CSS만 건들죠? 그건 적응형 웹이에요. 그러니까 적응형, 반응형에 대한 얘기는 제가 따로 드릴 거예요. 리스판시브에 대한 얘기 따로 할 거예요. 근데 적응형과 반응형은 다른 얘기라는 거는 그냥 지금 일단 한번 막 풀고 들으세요. 반응형 웹은 그냥 일반적으로 반응형 웹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조금 전문적인 사람입니다. 영어로도 틀려요. 리스판시브가 반응형, 어댑티브가 적응형 이렇게 조금 다르긴 한데 그건 제가 정확하게 또 반응형 웹 그 미디어 쿼리 할 때 설명드릴 거예요. 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그러고요. 자, 맨 밑에 있는 건 뭐지? 가로 크기 800, 위드스 800 잡아놓고 최대 가로 크기 80%. 아까 보여줬던 게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맨 끝에 있는 거. 요거를. 맨 끝에 있는 거. 맨 끝에 있는 게 뭐라고? 이렇게 줄이면은 가로 크기를 800으로 했으면 800을 지키고 있다가 80%다 그러면 얘가 지금 겉에 부모박스가 작아지면서 자기의 80% 지점이 딱 되는 순간부터 얘가 퍼센티지로 바뀌어요. 이렇게 퍼센티지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앙 정렬 해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아, 지금 이게 다른 포털은 반응형이 아니라서 이게 가운데로 탁 사이트가 오다가 화면이 줄어들면서 갑자기 벽에 붙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가로 크기 얼마, 마진 영어 터, 얘 마영어 하면 가운데 오잖아요. 이걸 사이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걸 사이트로 딱 생각하시고요. 이 마영어 내가 줘볼게요, 여기다가. 마진 영 오토. 그러면 얘 지금 가운데 오잖아요. 마진 영어토 줬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걸 사이트라고 봐봐. 그러면 사이트가 딱 가운데 오면서 뭔가 여기 구현을 다 해놓고 화면이 이렇게 점점 작아지면은 그 구현해 놨던 애가 갑자기 화면이 여기 붙기 시작하면은 이거 지금 80%로 해놨잖아요. 이거를 80%가 아니라 좁아. 100%로 요거를 80%가 아니라 맥스 위드스를 내가 100%로 해볼게요. 100%. 그러면은 100%라면 이거보다 커진다. 지금 여기 벽에 이거 패딩 이런 게 있어서 그래요? 그거보다 커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요거를 이제 맞추시면은 뒤집어 할게. 뭐 이렇게. 그러면 얘가 요렇게 벽에 붙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가운데 있다가 벽에 탁 붙어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보통 최외곽에 있는 큰 박스를 이런 식으로 많이 잡아요. 모바일까지 가려면 데스크탑에서 모바일로 갈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잡아요. 맨 아래 거를 맨 아래 거 식으로 많이 잡아요. 크기를 어떤 식으로 유지하고 있다가 사이트가 보통 가운데 이렇게 오게 돼. 그런 사이트가 있어. 뭐냐면 무슨 사이트냐면 잠깐만. 무역협회. 무역협회. 코트라? 기타. 무역협회 사이트. 봐봐.
지금 사이트가 가운데 와 있죠. 사이트가 가운데 왔어요. 이게 특정 크기가 있는 거예요, 이 사이트에. 그러다가 화면이 여기 얘보다 작아지면은 갑자기 벽에 붙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런 사이트가 엄청 많다고요. 그러면서 미디어 쿼리로 반응형 웹을 시작해요. 탁! 반응형 웹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툭! 이게 기본적인 개념의 반응형 웹이에요. 이렇게 컨텐츠를 다 넣어놓고 사이즈가 작으면 거기에서 볼만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레이아웃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계속. 그런데 기본적으로 겉에 쌓여있는 애는 기본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가 얘보다 작아질 때 맥스 위드스 퍼센티지로 해가지고 벽에 붙어서 움직이게 해줍니다. 이럴 때 바깥에 HTML 바디에 마진형, 패딩형은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아까 그거 마진이 있으니까 100% 하니까 넘어가거든요. 넘어가지 않게. 네, 그래서 기타가 생각나서 보여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이게 가로 크기에 대한 위드스와 맥스 위드스, 민 위드스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생각 안 나면 여기 와서 쳐다보서 한번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잠시 정리. 네, 여기 맥스 위드스, 민 위드스 정리된 거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블록 세로 크기 열어봅니다. 007 블록 세로 크기. 박스의 세로 크기는 과연 무엇인가? 자, 우리 요거를 한번 알크 에러 열어볼게요. 자, 이건 뭐야 도대체? 자, 여기 보시면요. 박스에 그냥 하이트 값을 쓸 경우에는요. 안에 내용이 이렇게 넘어갈지라도 지금 박스에다가 땡땡땡 표시를 해놨거든요. 300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 밖으로 나가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맥스 하이트 600 그러면은 맥스 하이트도 있어요. 그러면 최대 높이 600 그러면 얘가 늘어나다가 600만큼까지만 늘어나는 거예요. 600만큼. 이거 한번 조절 한번 해볼게요. 이걸 이렇게 좁혀봐. 아, 얘가 봐봐. 이거 어떻게 더 좁게 할 수 없겠네. 얘가 좀 좁았어요. 좁다가 내용이 둘둘둘 하면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밑으로 둘둘둘 내려가면 늘어나거든요. 늘어나지. 늘어나다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크기가 있으니 그게 600 픽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밖으로 나가요. 보시면 600을 넘어서면은 컨텐츠가 밖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아, 그러니까 최대 높이라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최소 높이는 뭐겠어요? 네, 줄다가 더 안 줄어. 밑에 공백이 생겨요. 잘 보시면. 이렇게 좁히면은 내용이 밑으로 줄줄줄줄 내려가니까 밀고 나가요. 여기 보면은 계속 밀고 나가거든요. 여기 좁게 하면 계속 밀고 나가죠? 계속 밀고 나가는데 얘는 민 하이트가 700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다 보면은 주는데 내용이 이거보다 더 내려갈 게 없이 적어지면 여기 공백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할 때 많이 쓰는 줄 아세요? 민 하이트. 사이트를 만들었어. 가운데 내용이 탁 들어가. 여기 헤더, 여기 후터가 있고 가운데 내용이 들어가는데 어떤 사이트는 내용이 많아지면 사이트가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내용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사이트가 이렇게 좁아 보여요, 갑자기. 그러면 사이트가 정말 볼품 없어 보여요. 헤더 후터가 거의 붙어 있고 가운데 내용만 얼마 없어요. 그러면 최소 높이 값을 얼마로 탁 줘놓으면 얘가 품위 유지를 딱 해요. 이 정도 크기는 없어도 보여줘요. 이만큼은 탁. 그게 민 하이트를 많이 쓰는 경우예요. 그렇게. 하이트일 경우. 요즘 그렇게 쓰이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조금 옛날 사이트로 요즘 다 바뀌었더라고.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맥스 하이트, 민 하이트 잡으면 똑같아요. 800과 700 사이를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즉 800보다는 더 안 커지고 그럼 다 밖으로 나가죠? 맨 끝에 거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같이 좀씩 줄어들다가 또 민 하니까 얘 여기서 또 공백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민 하이트로 할 시에는 계속 줄이면은 박스도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 박스를 넘지 않는다. 왜냐면 맥스 값이 없으니까. 맥스 값이 없을 경우는 그렇죠. 그렇죠. 맥스랑 미니를 같이 잡아보면 최소의 그건 있는데 네, 최소의 크기는 얘가 잡고 있는 거지. 네, 내용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이렇게 박스를 컨트롤하는 게 바로 하이트, 맥스 하이트, 민 하이트, 맥스 민을 다 쓸 경우.
이거고요. 자, 이걸 얘기할 때 항상 같이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 자식이 넘치잖아 밖으로. 넘칠 때 어떻게 처리할래라는 얘기가 항상 나와요. 그게 오버플로우예요. 오버, 넘쳐, 플로우, 흘러. 넘쳐, 흘러. 오버플로우 히든 생각나세요? 네, 넘치는 건 안 보이게. 네, 바로 이거예요. 자, 밑에 있는 게 넘치는 컨텐츠 처리 속성이 오버플로우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요. 오버플로우 비저블. 아무것도 세팅 안 하면 그냥 비저블이에요. 비저블은 보이는 걸 얘기하거든요. 비저블. 그래서 오버플로우 비저블. 안 써도 비저블. 그러면 넘치는 애들이 그냥 이렇게 눈에 보여요. 이런 게 오버플로우 비저블이고요.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히드는 지금 여기 컨텐츠가 넘치고 있는데 가려져서 안 보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거예요. 오버플로우 스크롤. 자, 그래서 얘가 스크롤 바가 생기고 안 생기는 건데 이렇게 좁게 하면 사실 넘어가면 생기고요. 좁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둘 다, 자, 봐봐. 두 개를 비교해보세요. 오버플로우 Y축만 스크롤 하셔야지 Y축만 생기고 X축 하면 X축 스크롤이 생기고 따로따로 생기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버플로우 Y 스크롤 하면은 스크롤이 생기는데 오버플로우 오토 하면은 넘칠 때 생겨요. 오토 자동으로. 그런데 보세요. 얘를 이렇게 넓게 가지고 만약에 넉넉하게 만들었어요. 탁 이 순간 차이가 뭐예요? 두 개의 차이가. 스크롤이 필요 없어서 얘는 스크롤 바 트랙도 없어지는데 오버플로우 Y 스크롤이라고 세팅해 놓은 애는 트랙을 그대로 유지해요. 트랙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탁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오버플로우 오토를 주시는 경우가 많고요. 아예 트랙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면 오버플로우 스크롤이라고 아예 줘놓으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저 스크롤바가 옆에 생기면서 이 텍스트가 가운데 정렬보다는 저거를 빼놓고 이렇게 가운데 정렬해요. 네, 요 트랙이 있는 부분이 영역을 차지해 버려가지고 이 상대적으로 이쪽 영역이 좁아지는 약간 거죠. 솔로 보인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생겼다 안 생겼다 그러면 사실은 약간 움찔움찔 튀는 느낌이 있어요. 보세요. 툭 오토 보세요. 오토 없어지면은 툭하니 영역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깜빡깜빡 그 사이트가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싫어가지고 아예 트랙을 아예 갖다 놓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걸 트랙이에요. 네, 요게 스크롤 바 트랙이라고 해요. 이거. 스크롤 바 트랙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네, 그래서 여기 오버플로어 그 하이트하고 오버플로어에 대한 설정을 말씀드렸고요. 그 내용은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네, 여기 아까 그 저희가 높이값 세팅된 거를 쭉 봤는데 이게 공통 세팅이 쭉 돼 있는데요. 여기 H1, H2에 제가 클리어 보스를 이렇게 걸어놨는데요. 여기 보면은 플로팅이 여기 돼 있거든요. 얘네들이 옆으로 이 박스가 옆으로 흘러가야 되니까 이 지금 박스예요. 박스들이 옆으로 흘러가게 플로 레프트가 돼 있어요. 정말 플로 레프트 돼 있어요. 안 하면 밑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플로 레프트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끊어주려고 여기 보면 H1 태그 클리어 보스 여기 클리어 보스 해놨고요. 그러면 요거를 클리어 보스 안 하면 망가지거든. 망가져서 위로 올라가잖아. 이거 봐. 위로 올라가지? 땡겨가지고 이게 망가진 거예요. 망가지지 않게 하려고 그 다음에 오는 블록 요소인 타이틀에다가 클리어 보스를 끊어주기를 해놔가지고 위에 거 4개 옆으로 갔다가 끊고 여기서 하나가 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애들은 계속 옆으로 쭉 가게 돼 있는데 전부 다 플로 레프트로 다 해놨거든요. 이거를 네, 플로 레프트가 전부 다 적용돼 있어요. 전부 다 BX라는 클래스는요. 그런데 여기 밑에는 끊어주는 장치 제가 안 했어요. 그지? 안 돼 있지? 그러면은 박스가 망가져 있지 않겠어요? 밑에는 컨텐츠가 더 이상 없으니까 보세요. 바디 망가졌죠? 바디 망가져 있는 거 보세요. 바디를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거 이렇게 코딩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봐봐. 바디가 넘치는 컨텐츠 처리 속성 해가지고 오버플로우까지 그 플로팅 끊어준 거 돼 있는 데까지만 딱 잡히거든요. 바디가 또 여기까지 잡혀야 되잖아. 원래. 끝에까지 안 잡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페이지는 사실 플로팅을 안 해서 망가져 있는 상태인데 눈에 안 띄는 거지. 스크롤 바는 여기까지 다 내려오게끔 돼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컨텐츠는 얘네들을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디가 끝까지 안 돼 있는데 이거를 처리 않고 놔두는 사이트들도 꽤 많아요. 근데 이거 처리해 봅시다.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바디의 가상 요소 끝에다가 끊기 장치 한번 해보세요. 뭐가 달라져요? 자, 여기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지금 하이트 값 얘기가 아니에요. 바디의 맨 끝에 가상 요소로 플롯 해제하기. 그래서 바디의 가상 요소 애프터, 그죠? CT contain finger, display block, DB, 그 다음에 클리어 버스 이렇게 해놓고 바디가 다 인식됐는지 한번 보세요. 끊어주는 장치를 안 해서 그래요. 제가 이거 이거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걸 빼뜨린 것 같아. 플로팅으로 마지막에 끝에가 끊어주는 게 없어서 그렇다. 저 블럭 왜 했어요? 네? 블럭을 만드는 거 왜 했어요? 아, 이렇게 블록 요소를 끊어줄 수 있는 건 블록 요소밖에 없거든요. 블록으로 플로팅 되는 를 끊어주는 거. 그래서 여기 바디에 컨텐트 빈거 하면 스팬 태그하고 똑같은데 바디 끝에 여기 첫 번째 H12 밑에다가 바로 썼어요. 클리어 보스. 그러면 요거 확인해 보면 다시 바디가 여기 넘치는 자식 요소까지는 못 가는 건 아시겠어요? 부모 박스 대비로 해가지고 거기까지 바디가 인식하는 게 맞아요. 이건 넘치는 애는 자식이 넘치는 거지. 스크롤 바는 다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처리가 됐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가상 요소 맨 끝에 바디 끝에 보니까 애프터가 있고요. 애프터에 가상 요소 있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디스플레이 블록이 아니면 얘가 바디가 망가지죠. 디스플레이 블록이어야만 바디가 여기까지 인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블록을 끊어주는 건 블록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록, 클리어버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해석되셨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오버플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코딩을 쭉 했는데 밑에 보시면 블록 요소의 높이 값에 대하여 여기 이제 써놓은 내용이 있어요. 하이트 값을 아무 값도 안 주면 오토다. 얘도 오토예요. 위드스 값을 안 줘도 오토지만. 자, 오토의 의미는 하이트의 오토의 의미는 박스 내용이 없으면 0, 내용만큼 있으면 늘어난다. 이게 오토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높이 값을 정한 경우 내용이 더 많을 때는 박스 바깥으로 나가서 보이고 이런 상태를 비저블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값이 블록 요소의 기본 값이에요. 무조건 나가면 다 보여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높이 값 300 잡아보고 맥스 위드스를 잡으면은 600을 넘어갈 경우 600에 고정되고 민 위드스로 하면은 내용이 적더라도 700 픽셀을 유지하고 그래서 보통 사이트의 최소 높이를 설정할 때 많이 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였어요. 사이트가 너무 내용이 없다고 쪼그라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700과 800 사이에 왔다 갔다 700과 800 사이는 오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텐츠가 넘치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는 방법을 꼭 얘기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걸 얘기하게 돼 있는데 오버플로우예요 그게.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기본적으로는 비저블 안 줘도 비저블 나가는 애 그대로 보이는 게 비저블이고요. 그 다음에 넘치는 거 숨기는 게 오버플로우와 히든. 그 다음에 스크롤 X, 스크롤 Y가 있는데요. Y 쪽으로 스크롤을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Y축으로만 스크롤이 생기고 이렇게 설정하면 내용이 적어도 스크롤바가 생성돼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스크롤, 오버플로우 스크롤이라고 그냥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양방향 스크롤바가 다 생겨요. 한번 여기 해볼게요. 여기 봐봐. 스크롤바 트랙이 여기 보이는데 자, 아까 오버플로우 Y 스크롤 해놨잖아요. 이거 다시 Y를 지우고 오버플로우 스크롤 해놓으면 여기 스크롤바 트랙이 두 군데 다 생겨서 정말 꼴배기 싫어요. 이거 가로 스크롤바가 그냥 생겨 있어. 그래서 스크롤바를 트랙을 그냥 처음부터 세팅하시는 부분은 오버플로우 다시 Y 스크롤 이런 식으로 보통 코딩을 해요. X 그냥 하면 이렇게 다 생깁니다. 네, 그 얘기예요. 트랙이 생기니까 비기 싫으니까 X, Y 축 두 방향. 그래서 한쪽만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고요.
그래서 Y 스크롤 이렇게 일부러 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오버플로 오토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안 줄 땐 비저블이에요. 오토는 일부러 주셔야 돼요. 만약에 자식 요소가 넘치면 스크롤바가 생성된다. 이게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옵션이고요. 이 옵션을 쓰시면 세로 스크롤바가 자동으로 생성돼요. 가로는 안 생겨요. 세로 스크롤바가 무조건 생겨요. 그냥 넘치면. 그래서 이거를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코드 중에 하나예요. 오버플로우 오토. 네,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쵸? 높이 값에 대한 블록박스의 높이 처리, 높이 값, 민 하이트, 민 하이트, 맥스 하이트, 그다음에 오버플로어 값에 대한 처리를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아리까리하면 여기 와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 우리 이제 한 2분 후에 도깨비로 넘어가서 이제 처리하는 거, 오버플로어 이런 거 처리해야 되거든요. 네,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